서구의 영웅 숭배 전통에 관한 고전적 관념을 한번 오늘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영웅 숭배론자로 대표적인 그 서구의 전통적인 그 학자이면서 철학가로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분이 되겠습니다. 이분의 그 영웅 숭배론이 이제 현재까지도 그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, 또 그것이 이제 영웅에 관한 연구라든가 또 영웅에 관한 전통, 또 현대에 와서는 이제 리더십 연구에까지도 카를라일의 영웅 숭배론이 언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. 한번 이제 이를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사진, 여기 이제 초상화가 바로 이제 토마스 카를라일이라는 분인데요. 아주 멋지게 생기셨습니다. 자, 토마스 카를라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비평가이면서 역사가였습니다. 이분이 활동하던 시대는 19세기가 이제 되겠고요. 이분의 대표적인 사상을 우리가 다 언급하는 거는 힘들진 몰라도 그냥 크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상주의적 사회개혁을 이제 주창했는데요. 그 속에는 바로 이제 영웅론이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. 그러한 이제 이 카를라일의 사상은요, 19세기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, 소설가로도 유명한 이 찰스 디킨슨이라는 사람 있죠. 이분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19세기 사상계에 이제 큰 족적을 남겼는데요. 주요 저서로는 그 프랑스 혁명사라는 게 있고, 또 영웅 숭배론이라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프리드리 2세의 역사라는 이런 주요 저서를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, 오늘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은 On Heroes, 영웅에 관한, 영웅과 Hero Worship, 영웅 숭배와 And Hero, 영웅적인 것들, In History, 역사에서 이런 것들에 관하여라는 우리말로는 이제 흔히 영웅 숭배론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. 이 저작물에 나타나는 그 영웅 숭배 전통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서양에서 영웅 숭배 전통은요, 고전적 관념을 얘기하는 겁니다. 카를라일은 그 영웅 숭배 전통이 이제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하나의 토대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. 그 이후로는 이제 사람들이 영웅을 과거부터 현재 이 당시에 그 카를라일이 살던 당대까지도 계속해서 숭배해 왔다라는 게 하나의 근거가 되고 있고요.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영웅 숭배의 전통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영웅을 숭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, 그 영웅을 숭배할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고귀하면서도 축복받은 그러한 감정이다. 그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나 저와 같은 개인한테요, 그 개인의 자아를 비옥하게 해준다. 우리가 이러한 고귀하고 축복받은 감정으로서 영웅의 일대기를, 영웅을 바라보고 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이 결국에는 우리의 그 자아를 이제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영웅 숭배 전통은 계속돼야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분이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는 그 세계의 역사는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다라고 했는데요. 소위 얘기해서 위대한 사람, 우리말로 한번 번역을 하면 위인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을 텐데, 소수의 뛰어난 개인들이 나타낸 사상이라든가 또 행동이요, 인류 문명의 어떤 초석을 마련했다.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세계의 역사라는 게 결국 영웅, 즉 위인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영웅 숭배의 어떤 기초적인 토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분은 영웅의 유형을 최초로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. 이 여섯 가지 유형을 제시를 하는데, 하나는 신, 이게 디비니티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신성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구체적인 사람 영웅이라는 어떤 개체를 의미하니까 신으로 번역을 해보았고요. 그 다음에 prophet, 예언자 또는 선지자라고도 이제 번역을 하고 있을 텐데, 그 예언자도 영웅의 한 유형이며, 또 포이트, 시인, 그 다음에 프리스트, 사제, 성직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. 그 다음에 man of letters라 그래서 문필가라고 할 수 있는데, 여기 시인과 문필가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시인은 조금 더 아마도 좀 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뭔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이제 썼던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man of letters는
어떤 그 철학서라든가 또 기타 문학을 했더라 하더라도 조금 작은 영역에서의 영향을 미친 사람들을 이제 이 속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킹, 제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. 이렇게 6가지 유형을 영웅의 유형으로, 즉 이들에 의해서 세계의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고 또 인류 문명이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고 이제 칼라일은 주장했던 겁니다. 자, 보시면은 그 오딘이라고 우리 저 토르에 나왔던 영화 토르 있었죠. 이제 거기에 보시면 토르의 아버지인데요. 이 사람이 바로 디비니티의 첫 번째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마호멧이라 그래서 그 이슬람의 그 예언자 있죠. 선지자였던 그 마호메트가 그 두 번째 유형에 해당되는 소위 그 예언자, 선지자의 그 개념으로서 그 영웅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세 번째 유형은 아까 포이시라고 그랬는데 시인 있죠. 시인으로서는 단테하고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대표적으로 들고 있습니다. 뭐 단테나 셰익스피어는 뭐 여러분들이 다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단테의 경우는 신곡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한국 사회에도 널리 알려져 있고요. 셰익스피어는 뭐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다 알고 계실 만큼 어떤 그 역사적으로 이게 그 하나의 문학이면서 동시에 철학과 종교학 또 사회에 거의 전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거대한 족적을 남겼다라는 점에서는 이 사람들 그 포이스로서의 영웅을 또 이 카를라일은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프리스트 그로서 이제 그 마틴 루터하고 그다음에 존 넉스라는 사람을 그 예를 들고 있는데요. 루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독일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대표적 인물이 되겠고, 낙스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을 주도해서 결국에는 그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청교도라는 거 있죠. 퓨리타니즘이라 그래서 청교도 운동의 어떤 효시를 이루는 창시자로서 이제 흔히 언급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. 이분들도 종교의 분야에서 새로운 운동, 기운을 일으켰다라는 점에서는 영웅으로 이제 카를라일이 평가를 하고 또 숭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그 Man of Letters라 그래서 문필가인데요. 뭐 영국의 비평가이면서 수필가이기도 하고 또 시도 좀 썼던 그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고, 또 그다음에 장작 루소라고 여러분들 뭐 잘 알고 계시는 교육가이면서 동시에 이제 철학자로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뭐 사상가로서는 아마 너무나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이죠.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서정 시인으로 이제 로버트 번스라는 뭐 이런 사람을 이제 우리가 아저 칼라일은 영웅의 한 유형으로서 그 Man of Letters 문필가의 한 그 형태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킹 제왕으로서의 영웅은 이제 올리버 크로멜이라 그래서 청교도 혁명을 통해서 영국에서요 그 청교도 혁명을 통해 가지고 리퍼블릭 공화국을 이제 수립을 하고 그 공화국을 지배하는 하나의 그 이 군주는 아니고 이제 지배자가 되죠. 룰러 통치자가 되고, 또 나폴레옹 보나파르테의 뭐 프랑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프랑스 대혁명과 관련이 되고, 또 그러면서 유럽을 정복해서 어떤 세계사에서 큰 족적을 이제 남기는 그런 사람들, 이 사람들을 다 소위 그 영웅이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 카를라일의 영웅 숭배론을 들여다보면 한계도 이제 만만치 않게 느껴지는데요. 그 그레이트맨 위인이라는 말과 영웅이라는 말을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거죠. 세계의 역사는 위인의 전기라는 의미를 이제 내세움으로써요. 마치 이 세계의 역사를 움직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영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, 그게 과연 우리가 위인과 영웅을 동일시할 수가 있는지 분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저희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아마 다뤄질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위인과 영웅을 동시하다 보니까 이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이요, 이 카를라일의 저서를 이 악용을 하는 거죠. 그래서 자신이 위인이자 바로 영웅이다. 그래서 세계 역사를 만들어간다라고 이제 주장까지 하는 그런 왜곡된 그 관점을 갖도록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카를라일이 하기도 했습니다.
그런데 또 하나의 그 우리가 한계점으로 좀 지적을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 위인, 다시 얘기하면 영웅을 그 비범한 개인으로 설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심지어는 God created soul,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영혼이라 그래서 거의 신적 존재로서 그 영웅을 이 설정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 과연 진짜 영웅은 그 신과 같은 그러한 아주 특별한 소수인가? 아,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세계의 역사가 과연 이들에 의해서만 그 초인과 같은 그 신과 같은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라고 과연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? 어떻게 보면 그 세계의 역사라는 거는 지도자로서 이 카를라일이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이 큰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하지만은 실제로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그 안에서 움직이게 만든 동력의 주체는 역시 평범한 개인들이 한 행동이 될 거고요. 그 행동이 때에 따라서는 상당한 비범함으로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역사가 움직인 걸로 봐야 되지. 이 한두 사람의 몇 사람의 힘으로 과연 역사가 움직였느냐. 그런 점에서 보면은 영웅을 너무 확대해서 보고 있어서요. 따라서 현대에 과연 우리가 이들을 그 영웅으로 그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그 논란의 소지가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에는 그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이 카를라일을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. 왜냐하면은 이 영웅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남성 중심적이다라는 거죠. 아까 그 위에 나온 비범한 개인이 아니라 그 평범한 개인들의 비범한 행동을 바라본다면 이거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도 그 영웅의 범주로 포함이 돼야 되는데요. 그러면서 이제 페미니스트들 중에서는 이제 great man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요. man은 우리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남성의 의미도 있죠. 그런 의미에서 이 great man으로 설정을 해놓은 것 자체가 이 카를라일은 잘못됐다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. 이 주장이 여러분들이 뭐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시던 아니던 간에 어쨌든 카를라일의 한계는 분명히 세계의 역사를 움직인 동력이 소수의 위인들과 같은 그러한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더 좀 과장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.